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접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전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해양에너지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광주시의 소매요금을 합쳐 메가줄당 21원 정도에 달합니다. 도매요금을 제외한 광주시가 결정짓는 소매요금은 지난 2017년 1.76% 인상된 이래 7년째 메가줄당 1.9원으로 동결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사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최저시급, 인건비 상승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고객들과 직급 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소매 가격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에서도 소매 요금을 11% 정도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상될 경우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430원의 가스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광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맥커리가 영업이익과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이라는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배당금도 늘고 순이익도 있는데 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 경제에 이런 직격탄을 주는 것이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최회영 소리통 연구소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필수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가 도가 지나친 배당금을 받아가고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반발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용역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시는 요금을 동결해야 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에너지는 광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32% 낮고 소매 공급 비용으로는 17%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안전관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른바 투자 리딩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가짜 주식 거래를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에 맞장구 치는 방식으로 연출해가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는데요. 이렇게 뜯어낸 돈이 무려 135억 원에 이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해외 선물 투자는 불법이 아니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며 맞장구 치기도 합니다. 이른바 투자 리딩방으로 주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아 투자를 하도록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채팅방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5명뿐이었고 사기 일당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든 뒤 대화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주식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실제로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받아갔을 뿐이고 보여줄 뿐이지 가짜 프로그램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이들이 입금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사기 일당이 가로챈 돈이 135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37살 이모 씨 등 사기 일당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사기 일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투자 리딩방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나주의 한 골프장이 증설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해오던 숲길, 이 임도를 없앨 논란입니다. 대체 임도를 만들고는 있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나주시 다도면에 있는 36홀짜리 골프장입니다. 최근 9홀 코스의 증설 공사를 마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9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로로도 사용하고 산불 방지용으로 활용되는 임도, 야산해 놓은 도로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9홀 확장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주민들은 벌써 1년 반 넘게 임도가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통행도 못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다니들 못하니까 또 기존에 길 놔두고 좀 멀리 돌아가야 되고. 야산을 훼손해 골프장을 만든 것인 만큼 나주시는 개발 행위 허가 조건으로 대체 임도를 만들 것을 골프장 측에 요구하긴 했습니다. 봉산마을과 연결하는 새로운 임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마저도 경사가 급해 기존 임도보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 이거 미끄러서 댕기도 못해요. 이거 너무 여기도 아까보지만 저 알로 내려가면 더 아까보더만 더 아까본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겨울에 댕기도 못해 미끄러서. 대체 임도는 내년 2월쯤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임도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골프장은 전라남도로부터 임시 등록 허가를 받아 지난달부터 증설된 구간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9월 28일자로 지금 준공하기 전에 일단 코스 전체가 조성이 되면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거든요. 공사 착공부터 정식 등록까지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은 통행로가 사라진 불편함을 참아야 하고 만에 하나 산불이 나더라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이 골프장은 증설 과정에서 저류지에 허가받지 않은 곳을 공사한 혐의로 올해 여름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7개월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미래 생태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또 도시 발전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난 4월 기대감 속에 10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한 지 불과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흥행몰이를 이어가며 7개월 동안 1,000만 명에 가까운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박람회 수익금도 당초 목표치의 30% 이상을 초과한 3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또 놀랬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시설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 몇 번 구경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라 그래서 좀 서운한 기도 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행사장 인근은 물론 순천 지역 곳곳에 관람객이 유입되면서 구도심 상권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박람회 기간 주말에는 5,000명 이상이 식사를 하시는 걸로 집계가 되고요. 준비된 재료가 3시, 4시에 다 소진되는 4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잔디길로 탈바꿈시킨 그린 아일랜드와 저류지를 활용해 만든 오천 그린 광장, 강 위에 조성한 수상 정원 등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다양한 핵심 콘텐츠들. 해외 사례를 모방한 것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운 정원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190여 곳의 지자체를 포함해 500곳이 넘는 기관, 단체가 박람회장을 찾으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거 보고 즐기는 박람회를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 도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도시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정원 문화를 바탕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7개월간의 대장정. 박람회 조직위는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내일부터 닷새 동안 박람회장 전 구역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서울
처음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초중학생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어난 섬보다는 신안군이라는 고향의 정체성을 높이고 또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민체육관 주변이 온통 체험부스로 변했습니다. 타일을 이용해 머그컵을 만들고 다른 한켠에서는 애견 미용을 체험합니다. 인적성 검사를 통해 진로와 학습 방법을 측정하고 신안 지역 6개 고등학교를 홍보하는 곳은 장사진을 이룹니다. 신안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들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서 나는 이런 고등학교에 가면 적성에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신안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안교육지원청과 관내 31개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전교생 50명이 넘는 곳이 없는 작은 학교들이지만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1,200명에 달합니다. 신안에 이렇게 좀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걸 몰라서 놀라웠고 신안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학생들로 이루어진 신안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신앙송 대회 등 큰 무대에 선 섬 어린이들. 경찰관 정복을 입고 순찰 오토바이에 올라 멋을 내보고 함께 점심을 나누면서 신안 출신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껴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더욱 건전화되어가는 지역의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신안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마다 학생 수가 줄고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학생들이 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중되는 신안군.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태어난 섬을 벗어나 고향으로 신안이라는 공동체를 간직합니다. 내 고향은 신안이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두고 60일간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상권과 관광 기반 시설을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실무 협상단을 구성해 공모 지침을 근거로 사업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을 신세계 측과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려던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의 통과 기준인 0.5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최종 분석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 제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세종뿐입니다. 광주에 하나 남은 연탄 공장인 남선연탄이 폐업을 유보하고 내년 2월까지 임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선연탄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폐업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시도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사흘만 컨테이너 벨트를 가동해 생산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생산 요일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